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거나 예전에는 쉽게 들었던 물건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나이 든 거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곤 하시죠.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께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을 되찾고 덜 아프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세준입니다. 올해로 85살이 된 노인의학 전문가로서 오늘 여러분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나누려는 건강 비법은 의학서적에서 읽은 내용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 실천하고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효과를 확인한 진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랍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저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고 텃밭을 가꾸며 일주일에 3번은 요가 모임에 참석합니다. 물론 이런 활동이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닙니다. 저도 70대 중반에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고 몇 년 전에는 가벼운 뇌졸중으로 입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늘 나눌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건강을 되찾고 지금은 어떤 약에도 의존하지 않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천해온 여러 습관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었던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식사와 작은 움직임의 놀라운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식욕이 줄어든다는 점이죠. 젊었을 때는 새 그릇도 뚝딱 비웠던 밥그릇이 이제는 반 공기도 버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어르신들이 그저 배부르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밥과 국, 김치 정도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 박정숙 할머니는 82의 나이에도 텃밭을 가꾸며 동네에서 일 잘하는 할머니로 소문났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넘어지고 감기도 달고 살며 겨울이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셨어요. 진찰해 보니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밥과 반찬 한두 가지로만 끼니를 때우셨고 특히 단백질이 크게 부족했던 겁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핵심 재료이자 면역력을 지키는 파수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젊은 시절에는 하루 50g 정도의 단백질이면 충분했지만 60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그 1.5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오히려 단백질 섭취는 줄이고 밥이나 빵, 과자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게 문제입니다. 소화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단순히 맛과 습관 때문이죠. 이런 식습관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면역력은 약해지며 골다공증과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박정숙 할머니에게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단백질을 꼭 드세요. 아침에는 달걀 한두 개, 점심에는 두부 한 모나 생선 한 토막,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콩으로 만든 반찬. 물론 처음엔 어려워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하시면서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한 달 만에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3달 후에는 힘이 생겨 텃밭 일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6달이 지나자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겨울을 나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단백질의 중요성을 직접 설명해 주실 정도가 되셨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서 좋아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신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반응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빠르면 2-3주, 늦어도 2-3달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물론 고기만 많이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신다면 다진 고기, 생선찜, 두부, 계란찜, 그리고 요즘 흔한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이죠.
단백질의 중요성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는 기능부터 죽어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히 근육은 그 말이 딱 들어맞는 부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근육이 빠지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근육 감소의 70%는 노화 때문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 지인 중에 78세의 이종구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이라 몸이 튼튼하셨는데, 은퇴 후 몸무게가 20kg이나 줄고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특히 무릎 통증이 심해 병원에 찾아오셨을 때는 지팡이 없이는 걸음도 못 걸으실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이 할아버지에게 운동을 권했더니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선생님, 내가 지금 걷는 것도 힘든데 무슨 운동이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런데 제가 제안한 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낮 식사 후, 그리고 저녁 식사 후 딱 5분씩만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해 보세요. 처음엔 손으로 의자를 짚으셔도 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이 간단한 동작을 한 달만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하루에 10번도 못 하셨대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2주 차에는 한 번에 20번씩, 한 달 후에는 한 번에 40번까지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결과는 2달 만에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하셨고, 3달 후에는 가벼운 산책도 가능해지셨습니다. 6달이 지나자 예전에 즐겨 다니던 산에도 다시 오를 수 있게 되셨죠. 지금은 동네 노인정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운동법을 직접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도 78세의 나이에 말이죠.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을 가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뭔가 땀을 뻘뻘 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꾸준함이 강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볼 때 광고 시간마다 일어서기, 빨래를 개면서 무릎 굽혔다 펴기, 청소하면서 조금 더 몸을 숙여보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근육을 살리고 관절을 유연하게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특히 권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앉았다 일어서기인데요. 이건 정말 특별한 운동입니다. 노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체 근력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고 균형 감각도 함께 향상되니까요. 넘어져서 골절되는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으로 의자를 짚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30번만 해보세요. 한 번에 못하시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10번씩 해도 됩니다. 이것만 3달 꾸준히 하시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길을 걷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운동은 조금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는 날엔 평소의 절반만 하세요. 아니, 4분의 1만 해도 좋습니다. 아파서 누워 계실 때도 발목을 움직이거나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운동을 시작한 후 한 달쯤 지나면 이제 좀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3달이 지나면 요즘 잠도 더 잘 자고 화장실 가는 것도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고요. 6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어머, 요즘 어디 좋은 데 다니세요? 얼굴이 달라 보여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백질 섭취와 꾸준한 움직임의 중요성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들을 어떻게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작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천이 안 돼요. 맞습니다. 알고 실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특히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습관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작게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는 방법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싶다면 처음부터 모든 식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침 식사에 달걀 하나를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것만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최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살의 이 할머니는 평생 아침을 거르셨습니다. 아침부터 뭘 먹어 소화도 안 되는데? 라고 하셨죠.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매일 아침 물 한 컵과 함께 삶은 달걀 반쪽만 드셔보세요. 처음엔 투덜거리셨지만 한 달 후 진료실에 오셔서는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달걀 반쪽이 아니라 한 개를 다 먹게 되네요. 작은 성공이 큰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된 거죠. 지금은 최 할머니가 아침에 달걀과 두부, 우유를 드시는데 골다공증 수치도 좋아지고 체중도 늘었답니다. 무엇보다 생기가 돌아 얼굴빛이 달라지셨어요. 여러분도 식단에 단백질을 추가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갑자기 식단을 완전히 바꾸려 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대신 한 끼에 단백질 음식 하나 추가하기, 이것만 3주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몸의 변화를 느끼면 또 다른 한 끼에 단백질을 추가하는 식으로 서서히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단백질이 고기일 필요는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씹기 힘드시다면 두부, 청국장, 달걀찜, 연두부, 고단백 요구르트 같은 부드러운 식품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음료나 간편식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단백질 식품을 준비하는 게 번거롭다고 느끼신다면 일주일치를 미리 준비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말에 삶은 달걀 여러 개를 준비해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두부를 작게 썰어 반찬통에 담아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실 수 있죠. 조리법도 간단하게 접근하세요. 달걀은 삶아서, 두부는 데쳐서, 고기는 작게 썰어 살짝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엔 기존에 좋아하던 양념이나 소스를 활용해 보세요. 약간의 간장, 고추장, 들기름 같은 것들이 식사의 맛을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먹는 거니까요. 움직임에 관해서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하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대신 일상 속 자연스러운 움직임부터 늘려보세요. 박상철 할아버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70대 초반에 이 할아버지는 심장 수술 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지내셨어요. 처음엔 걷기 운동을 권했더니 다리가 아파서 못 걷는다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하루에 3번 집 안에서 5분씩 서 있기였어요.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과 균형 감각에 자극이 된다는 걸 알려드렸죠. 처음에는 3분도 버티기 힘들어 하셨지만 일주일 후에는 5분을 채울 수 있게 되셨어요. 이 작은 성공이 자신감을 주었고 그 다음엔 제자리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파트 복도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되었고 석 달이 지나자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셨어요. 이처럼 움직임도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텔레비전 볼 때 광고 시간마다 이런 아기처럼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가능하다면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움직임 시간으로 배정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10시에는 5분간 집 안을 걷기, 점심 식사 후에는 현관문까지 3번 왕복하기 같은 방식으로요. 어떤 분들은 혼자 하면 자꾸 미루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럴 땐 함께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면 비슷한 또래분들과 함께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앉아서 할 수 있는 노인 체조 영상이 많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관절통이나 만성질환 때문에 운동을 망설이시는데 사실 적절한 움직임은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완화시켜 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에서도 간단한 운동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운동의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많은 연구에서 70대 이상 노인도 근력 운동을 시작한 지 2, 3주 만에 근육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체력이 약해졌다고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나이에 관계없이 자극에 반응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두 가지 습관, 단백질 섭취와 꾸준한 움직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공급되고 규칙적인 움직임은 그 재료를 실제 근육으로 만들어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 둘이 시너지를 이룰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 환자 중에 69살의 정현숙 할머니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해서 1년 만에 10kg의 근육을 늘리셨어요. 처음엔 화장실도 혼자 가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이동산도 다니신답니다. 무릎 통증도 줄고 당뇨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고 내일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실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에 맞는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실천해도 노년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삶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몸의 상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룰 때 완성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어요. 여러 연구에서 삶의 목적을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장병, 뇌졸중 발생률이 낮고 인지 기능도 더 오래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같은 질병에 걸려도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마을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곳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이쿠가이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깊이 공감합니다. 은퇴 후 첫 2년 동안 저는 몸도 마음도 점점 무너져 갔어요. 50년 가까이 의사로 살아왔던 제게 갑자기 환자를 볼 수 없다는 현실은 큰 충격이었거든요. 정체성과 목적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노인 대상 건강 강좌를 열어보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한번 시도해 봤죠. 그런데 강의를 듣던 어르신 한 분이 선생님 말씀 듣고 삶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노인 건강 교육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목적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시도와 경험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노년기에 의미 있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에 즐겼던 활동이나 관심사를 다시 살펴보세요. 젊은 시절 시간이 없어 포기했던 취미나 관심사가 있지 않으세요? 요리, 원예, 그림, 글쓰기 등 예전에 좋아했던 활동을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78세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미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생계 때문에 접어두었던 꿈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손 떨림으로 선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했지만 3개월 후에는 작은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뒤에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첫 전시회까지 열었죠.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림 그리는 날은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져요. 통증도 덜 느껴지고 약도 덜 먹게 되었어요. 둘째,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특별한 경험과 지혜를 쌓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76세의 김영호 할아버지는 몫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요즘은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나무 공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망설이셨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수업이 있는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옷차림도 깔끔하게 갖추시고 무릎 통증도 잊으신다고 해요. 셋째,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을 고려해 보세요. 자원봉사는 삶의 목적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 존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81살의 박명자 할머니는 독거노인 반찬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5가구의 반찬을 만들어 나누는 일이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게 내 삶의 이유가 되었어요. 덕분에 아침마다 활력이 생깁니다. 흥미로운 점은 할머니가 봉사를 시작한 이후 고혈압이 안정되고 불면증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발견해 보세요.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73세의 이정희 할머니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러 저희 노인 건강 교실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터치하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지만 2달 후에는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셨죠. 할머니 말씀이 배우는 동안에는 무릎 통증도 잊게 되고 밤에 잠도 잘 오더라고요. 다섯째,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식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돌보는 활동은 나 아닌 다른 생명체에 대한 책임감을 줍니다. 이는 삶의 리듬과 목적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79세의 정수영 할아버지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는데 어느 날 길에서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하셨죠. 그 강아지를 돌보면서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산책시키러 나가야 하니 일찍 일어나게 되고 밥도 챙겨 먹게 되었어요. 강아지와 함께한 지 1년, 할아버지는 항우울제를 끊고 자원봉사까지 시작하셨답니다. 물론 이런 활동들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동이 제한적인 분들에게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작은 아주 작게 해도 괜찮습니다. 창밖 풍경 바라보며 일기 쓰기,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베란다에 작은 화분 하나 키우기. 이런 작은 활동들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90이 넘어서도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한 경우가 많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활동이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주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그러니 결코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삶의 목적을 찾는 과정이 앞서 말씀드린 단백질 섭취나 규칙적인 움직임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위해 몸을 움직이게 되고 활동을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니 식사도 챙기게 되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형성되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3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 지속적인 움직임의 실천, 그리고 삶의 목적 찾기. 이 3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법들을 중심으로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습관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돕고 또 다른 하나를 이끌어내는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공급되고 규칙적인 운동은 그 재료를 활용해 근육을 만드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가지면 식사도 더 잘 챙기게 되고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죠. 저는 이런 선순환을 행복한 노년의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삼각형의 한 꼭지점이 튼튼해지면 다른 꼭지점들도 함께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시작점을 제안해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검증한 첫 한 달 계획입니다. 첫째 주에는 식단에 집중해 보세요. 매일 아침 식사에 단백질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삶은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 요구르트 한 컵 등 간단한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물 한 컵을 더 마시는 습관도 들여보세요. 물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데 많은 어르신들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거든요. 둘째 주에는 작은 움직임을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면 텔레비전 광고 시간마다 일어섰다 앉기를 5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을 짚고 일어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루에 3번, 일주일만 해보세요. 셋째 주에는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책 한쪽 읽기, 일기 쓰기, 창밖 구경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넷째 주에는 앞에 세 가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동네 가게 주인과의 짧은 대화도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보세요. 조금이라도 달라진 점이 있나요? 몸이 더 가벼워졌나요? 잠이 더 잘 오나요? 입맛이 좋아졌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이 한 달 계획을 시작한 후 손톱이 더 단단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핏 보면 사소한 변화 같지만 실은 전체적인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중요한 신호였죠. 석 달 후에는 골다공증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조금씩 강도를 높여보세요. 단백질 식품을 점심 식사에도 추가하고 움직임도 조금씩 늘려보세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는 동작을 10번으로 늘리거나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만의 시간도 20분으로 늘려보고 가능하다면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더 해보세요. 제 경험상 이런 작은 변화들을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력이 늘어 일상생활이 한결 수월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같은 잔병도 줄어들죠. 무엇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면서 자신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물론 실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세요. 예를 들어 서 있기가 힘들다면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고 요리가 어렵다면 배달 음식이나 도시락 서비스를 활용하되 단백질이 풍부한 메뉴를 선택하는 식으로요. 또 혼자 하기 어렵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에게 단백질 식품을 좀 더 사다 달라고 부탁하거나 이웃과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동네 복지관이나 노인정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해 왔는데 80세, 90세가 넘어서도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90이 넘어 그림을 배워 전시회를 연 분, 85살에 요가를 시작해 유연성이 크게 향상된 분, 90세에 글쓰기를 시작해 책을 내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자극에 반응합니다.
다만 젊었을 때보다 반응 속도가 좀 더 느릴 뿐이죠. 그래서 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다음 식사에 달걀 하나를 더해 보거나, 광고 시간에 5번 일어섰다 앉아 보거나, 오랜만에 옛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것처럼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의욕이 떨어지거나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괜찮아,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니까요. 저 역시 85살의 노인으로서 매일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잘 안 되는 날도 있어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든 날도 있고,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르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라고 생각하며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노력들이 모여 지금의 건강한 제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로 몸에 좋은 재료를 공급하고, 규칙적인 움직임으로 근육과 관절을 깨우고 의미 있는 목적을 찾아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이 세 가지만 잘 실천해도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건강한 노년은 특별한 비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 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